중장년층에 들어서게 되면 근육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근육이 감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제 근육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근육뿐만 아니라 뼈도 있잖아요. 단백질도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30대 이후부터는 매년 한 1kg씩 근육이 감소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하면 6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신다면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뉴스나 인터뷰를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한테 신장 투석하는 환자가 좀 많이 늘고 있대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단백질 꼭 많이 먹어야 하나요? 적게 먹는다고 몸에 문제가 생길까요? 이 단백질은 말이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손톱, 그리고 뭐 내장, 근육, 아니면 면역세포, 그리고 이뮤노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중장년층에서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중장년층에 들어서게 되면 근육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감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큰 병에 걸릴 위험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또 중요하고요. 이게 우리는 이제 근육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근육뿐만 아니라 뼈도 있잖아요. 칼슘만 생각하기 쉬워요, 뼈는. 근데 칼슘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뼈 건강, 골다공증에도 이제 단백질이 매우 필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뭐 일반 성인은 뭐 0.kg당 0. 몇이다, 운동을 하면 몇이다, 노인은 몇이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 체중당 한 1.2g 정도를 하루에 섭취를 하면 그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드시겠다고 이제 노력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60kg의 사람이라면 삶은 계란으로 한 5개, 6개 그 이상 정도 섭취를 하는 거고요. 이걸 닭가슴살로 좀 계산해보면 한 250g, 양으로 따지면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면적을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번외인데요. 이게 이제 권장하는 단백질 양이지만 단백질은 여러 가지 식품에 다양하게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란 6개를 못 먹었네? 나 단백질 오늘 섭취가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견과류에도 있고요, 채소에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밥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6개를 먹어야 내가 충분하다가 아니라 단백질의 양이 그 정도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에 좀 못 미치게 먹었어도 다른 식사에 단백질 충분히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꼭 많이 먹어야 하나요? 적게 먹는다고 몸에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뭐든지 골고루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해서 이거 하나가 제일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긴 매우 어렵지만 굳이 꼽자면 계란과 닭가슴살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란하고 닭가슴살은요, 단백질이라고 하면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미노산은 대단히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모두 들어있는 게 계란하고 닭가슴살, 소고기 이 정도 되겠는데 소고기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최고의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닭가슴살하고 계란은 지방 함량도 적고 단백질 양은 풍부하고 그리고 소화하기도 적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최고의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로 좀 번외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연어나 이런 생선류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단백질로서 좋고요. 그리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함량이 칼로리당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콜리가 단백질이 많아요가 아니라 칼로리로 따지면 칼로리 대비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꼭 나눠서 먹어야 된다, 많이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하루 그냥 근육 유지 그것만 본다면
하루에 단백질 총량만 지켜주시면 이제 충분하다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눠 드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총량을 유지하면 좋지만 이거는 굳이 표현하자면 근육을 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그러냐면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줄 수 있고요, 혈당 스파이크를 좀 예방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만 단백질로 먹는다고 하면 나머지 식사들은 탄수화물로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도 없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소화불량에 걸릴 확률도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백질은 좀 이제 끼니마다 나눠서 적당량 드시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단백질은 운동과 함께 복용을 하는 것이 흡수율이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운동과 병행하면서 적당량 단백질을 드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가공육들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공육들, 뭐 소세지나 베이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고 그것들이 첨가물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공육으로 단백질을 대체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거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30대 이후부터는 매년 한 1kg씩 근육이 감소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노년층에서는 이제 낙상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활력 아니면 삶의 질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고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근육 1kg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하면 1,6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신다면 근육 감소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운동과 병행을 잘 해주신다면 근육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뭐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만감을 좀 오래 유지시켜 주고요, 혈당 스파이크를 좀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골다공증 그리고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유지하는데 단백질이 매우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유지하는데도 단백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그 어떤 뉴스나 인터뷰를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 신장 투석, 혈액 투석하는 환자가 좀 많이 늘고 있대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이제 근육량 늘리려고 단백질을 엄청나게 과다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운동을, 나는 이제 바디빌딩을 할 거다 아니면 근육량 엄청나게 키울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폭탄처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맞기는 한데, 제가 경험해 본 걸로는 단백질을 지금 권장해 주는 양으로 섭취를 하면서 근육 운동을 해도 근육이 조금씩 늘거든요. 중장년층에서는 근육량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근육량을 늘리는 건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권장량 정도만 먹어도 크게 무리 없이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혹은 이제 늘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이제 아까 그런 식단을 한 지 한 7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건강검진을 하면서 매년 1kg씩은 아니지만 조금씩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인바디 감사 결과에서. 그런 걸로 보면 저희가 지금 단백질 파우더를 먹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들은 이제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다이어트 그리고 뭐 건강 관리를 위한 혈당 조절, 뭐 아니면은 체중 감량, 이런 거는 정말 지리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뭐 4주 다이어트, 4주 프로그램, 그리고 뭐 3개월에 몇 킬로 빠지면, 그리고 심지어 아직도 그 현수막 같은데 살 안 빠지면 환불 이런 거 써 있는 거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좀 조급함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은 변화에 되게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거든요. 소확행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비만하거나 좀 처져 있는 분들은 걷기만 해도 삶의 활력이 되게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요. 운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살이 안 빠졌어요, 저 운동해서 뭔가 건강해진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졌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변화, 신체에서 느껴지는 작은 긍정적인 변화에 아주 귀를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건강한 다이어트를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